탑골공원에서 친구 따라 나간 하루 단 몇 분 만에 제 통장에서 5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평생 쌓아온 자존심까지 무너뜨린 그 사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은 제가 겪은 사기 이야기와 그 속에서 얻은 값비싼 교훈입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을 마주할 분들이 계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앞으로 이런 실제 이야기들을 더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500만 원을 날렸습니다. 그것도 탑골공원 벤치 위에서였습니다. 누구도 믿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날만큼은 제 눈과 귀가 너무 쉽게 흔들렸습니다. 돌이켜보면 시작은 아주 사소했습니다. 은퇴 후의 하루는 늘 같았습니다. 아침이면 허공만 바라보다가 점심 무렵이면 무료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의 전화가 아니었다면 집 밖으로 나올 일조차 없었을 겁니다. 친구는 탑골공원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날씨도 좋으니 잠깐 바람이나 쐬자고 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가는 길에 괜히 옷깃을 매만지며 거울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스스로도 이유 모를 설렘이 있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하니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어디선가 바둑두는 소리가 들렸고 곳곳에서 장기판을 두드리는 손길이 보였습니다. 길거리 악사가 불러대는 옛 가요가 귀를 간지렸습니다. 그 풍경 속에 앉아있는 제 친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건강 얘기, 자식 얘기, 노후 얘기. 어느 순간 제 옆자리에 낯선 남자가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쉬러 온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자식은 다 컸냐? 어디서 사냐? 그런 가벼운 질문들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의 친근한 태도에 오히려 경계심이 풀렸습니다. 말투가 능숙했고 눈빛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곧 화제를 돌렸습니다. 노후에 도움이 될 투자 얘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벌써 시작해 수익을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럴듯한 명함을 내밀었고 몇 장의 인쇄물도 꺼내 보였습니다. 친구는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머뭇거리며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엔 숫자와 그래프가 빼곡했습니다. 솔직히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듣는 순간 괜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오래전부터 이런 일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공원에 나와 어르신들에게 기회를 나눈다며 우리 세대가 놓치면 안 되는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번듯한 투자 한 번 못 해봤다는 자책이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날의 햇살은 유난히 따뜻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스며들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어떻게 무너짐이 되는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오후가 비극의 시작이 될 줄 몰랐을 뿐입니다. 그의 말은 달콤했습니다. 마치 노후를 지켜줄 열쇠처럼 들렸습니다. 조금만 투자하면 매달 고정 수익이 나온다 했습니다. 은행 이자는 비웃을 만큼 낮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종이 위 숫자들이 현실처럼 다가왔습니다. 월세처럼 꼬박꼬박 들어온다는 말에 제 머릿속엔 안정된 노후가 그려졌습니다. 내 손에 잡히지 않은 돈인데도 마치 이미 내 것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례를 들었습니다. 벌써 투자한 사람들이 웃고 있다고 했습니다. 명단을 보여주며 이름과 금액을 읊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의 태도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친구는 옆에서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보인다.
나도 고민 중이다. 그 말이 제 가슴을 더 흔들었습니다. 나 혼자만 뒤처질까 두려웠습니다.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불쑥 치밀었습니다. 남자는 은근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특별히 아는 사람에게만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공원에 나와 불특정 다수에게 흘리는 말이 아니라 운 좋게 만난 사람만 알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선택받은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명함은 번듯했습니다. 회사 이름, 직책, 연락처까지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톰한 종이에 금박이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 한 장을 지나치게 믿었습니다. 마치 보증서라도 되는 양 가슴에 넣어두었습니다. 설명은 점점 구체적이었습니다. 언제 얼마를 넣으면 몇 달 뒤 얼마가 돌아온다. 그는 계산기를 꺼내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버튼을 두드리는 소리가 묘하게 설득력을 줬습니다. 숫자는 단순했지만 저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제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이성이 경계하라 속삭였지만 감정은 잡아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평생 일하며 모은 돈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한 번쯤은 성공하고 싶다는 욕망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도 조금 넣어볼까 한다. 기회 같지 않냐? 그 말은 결정타였습니다. 저는 무너지는 성벽처럼 마음의 빗장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이미 덫에 발을 들인 줄 몰랐습니다. 공원의 햇빛은 여전히 따사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모든 풍경이 달리 보였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인생의 서막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착각 속에서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결국 지갑을 열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미 굳혀져 있었습니다. 500만 원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기회라 믿었습니다. 망설임은 스스로에게 겁쟁이라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남자는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늦는다. 오늘 자리가 마지막이다. 그 말이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평생 미뤄왔던 투자라는 단어가 이제는 놓치면 후회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방 속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생활비와 비상금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안에 몰래 모아둔 돈도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합쳐야 겨우 500만 원이었습니다. 손에 들자 묘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종이봉투를 건네는 순간 남자의 눈빛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이제 어르신도 부자가 될 거라고, 몇 달 뒤엔 저를 웃게 해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작은 경고음이 속에서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봉투는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이 제 심장을 서서히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잘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노후가 달라질 거라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괜히 안도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착각이 내 결정을 옳게 만들었습니다. 남자는 약속했습니다. 일주일 내로 확인 문자를 보내겠다. 곧 계좌로 수익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라 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모든 의심을 내려놓았습니다. 공원의 햇살은 여전히 따사로웠습니다. 길거리 공연 소리, 웃음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제 귓가에는 그 어떤 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앞으로 들어올 수익만이 제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기대가 제 눈을 가렸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주머니 속 비어버린 봉투 자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가벼워진 무게가 오히려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전환점일 거라 믿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습이 사라졌습니다. 전화기를 붙잡고 수십 번 눌렀지만 짧은 안내음만 되풀이되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다는 기계음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처음엔 잠깐일 거라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났습니다. 약속했던 문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찍히길 기대했던 입금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이상한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약속된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명함에 적힌 회사 이름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낡은 상가 건물만 서 있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회사는 처음 듣는다. 며칠 전 낯선 사람들이 다녀가긴 했지만 금세 짐을 싸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제 다리는 힘을 잃고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쥔 명함이 종이 조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목소리마저 떨렸습니다. 자기도 피해자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함께 당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저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사건 접수를 하는 동안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형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수법은 흔하다, 잡기 쉽지 않다. 그 말은 곧 돈을 되찾기 어렵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은행에도 문의했습니다. 입금 내역은 현금이라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제 손으로 돈을 건넨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짧은 결정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밤이 되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그날 고개를 끄덕였을까? 왜 손에 있던 봉투를 내줬을까? 후회는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고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공원에서의 웃음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빛나던 햇살은 잿빛 그림자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날의 따뜻함은 차디찬 배신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속아 넘어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보다 더 아팠습니다. 500만 원은 다시 모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한번 무너진 자존심은 도무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평생 일궈온 제 인생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속절없이 속아 넘어간 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밤이면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그날 왜 그렇게 성급했을까? 왜 단 한 번이라도 가족에게 상의하지 않았을까? 왜 종이 명함과 달콤한 말에 눈이 멀었을까?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돈이 사라졌다는 말은 차마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잠 못 이루는 걸 눈치챘습니다. 괜히 기침을 하며 둘러댔습니다. 그러나 제 표정이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밥이 목에 걸렸습니다. 아이들이 전화를 해와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다고 웃어 보였지만 내면은 바닥까지 무너져 있었습니다. 세상이 저를 바보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초라한 눈빛에 저 스스로조차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평생 남을 속이지 않고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결국 남의 손에 노란한 꼴이었습니다. 공원 벤치가 악몽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햇살, 사람들의 웃음, 남자의 능숙한 손짓과 목소리. 모든 장면이 제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그 반복이 칼처럼 제 마음을 베어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어색해졌습니다. 그 역시 피해자였지만 괜히 서로를 탓하는 말이 오갔습니다. 내가 먼저 끌려간 거 아니냐. 너도 고개 끄덕이지 않았냐. 우리는 점점 말을 줄였습니다.
만나도 한숨만 늘어갔습니다. 함께였기에 덜 외로울 줄 알았지만 결국 상처는 각자의 몫이었습니다. 그 무거움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500만 원은 제 통장만이 아니라 제 마음속 자존심까지 비워갔습니다.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제 존재가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나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우연히 열린 모임에 나갔을 때 그곳에 모인 얼굴들이 하나같이 낯설지만 친숙했습니다. 눈빛 속에 같은 상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돈을 잃고 자존심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퇴직금을 한꺼번에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 돈이면 손주 학비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고, 이제는 집안에서 눈치만 본다고. 그의 눈물이 제 가슴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젊은 부부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프다는 이유로 병원비 마련에 절실했다 했습니다. 그 절실함을 이용당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를 악물고 말했고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사기꾼을 직접 잡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곧 힘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경찰도 손 못 쓰는 현실에 좌절했다고 했습니다. 그 허탈한 웃음은 제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이상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만 어리석었던 게 아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았구나. 분노와 후회가 섞인 감정 속에서 묘한 동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누군가는 아직도 가족에게 말 못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집을 팔아 막았다 했습니다. 이야기가 쏟아질수록 공간 안은 절망과 연대가 뒤섞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기꾼은 한두 명을 노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속여온 겁니다. 자신만만했던 태도와 능숙한 말투가 그 증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개 숙일 수 없었습니다. 부끄럽다는 감정보다 이대로 침묵하면 또 누군가 당할 거라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내가 증언해야겠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잃은 돈보다 중요한 게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공원에서 시작된 작은 봉투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실이 제 심장을 쳤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아니라 증언자가 되겠다고.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번 속은 건 어쩔 수 없지만 두 번은 절대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500만 원은 사라졌지만 제 눈과 귀는 더 이상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패를 들듯 마음의 무장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저를 지켜야 했습니다. 먼저 신문을 펼쳤습니다. 평소엔 그냥 넘기던 금융 기사들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사기 수법, 투자 경고, 제도 변화 같은 글자를 눈에 새겼습니다. 처음엔 머리가 아플 만큼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읽다 보니 조금씩 감이 잡혔습니다. 복지관에서 열리는 무료 강좌에도 나갔습니다. 노인을 노리는 신종 사기라는 제목이 붙은 강의였습니다. 강사는 최신 수법을 하나하나 짚어주었습니다. 제가 당했던 수법이 그대로 설명되는 순간 몸이 떨리면서도 이상하게 위안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거기에 들은 내용과 배운 정보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몇 줄뿐이었지만 며칠 지나자 빼곡한 글씨가 채워졌습니다. 그 공책은 제 자존심을 다시 세워주는 무기 같았습니다. 시장에 장을 보러 갈 때면 주변 어르신들에게 슬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누가 다가와 투자 얘기하면 무조건 확인하라고. 아무리 번듯한 명함이라도 방심하지 말라고. 사소한 조언이었지만 그 말이 제 마음을 단단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처럼 허술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낯선 제안을 하면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무슨 근거냐? 어디서 보장되냐? 상대가 머뭇거리는 순간 저는 속으로 승리를 느꼈습니다. 밤마다 공책을 펼쳐 읽었습니다. 하루 동안 들은 의심스러운 이야기들을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고 답했습니다. 이건 안전한가, 위험한가? 그 과정에서 무너진 자존심이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500만 원을 잃고 배운 건 단순한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의심하는 눈,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었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나를 지켜내는 방패를 든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방패는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500만 원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제 손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깨달았습니다. 잃은 것은 돈이었지만 얻은 것은 앞으로를 지켜줄 단단한 눈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피해자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증언자라 불렀습니다.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고 또 다른 이가 속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 그것이 제가 다시 설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저처럼 방심하지 말라고. 누군가 달콤한 약속을 한다면 의심부터 하라고. 사람들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살아있다는 실감을 했습니다. 아내에게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엔 화를 냈지만 곧 제 손을 잡았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다시 배웠으니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따뜻한 말이 제 마음을 풀어주었습니다. 비로소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작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거기에 다시는 속지 않는다는 다짐을 적었습니다. 사소한 습관처럼 보였지만 그 글씨가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자존심을 세워주는 새로운 기둥이 되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아직도 낯선 사람이 말을 걸어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전처럼 고개를 끄덕이지 않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들이 멈칫하는 순간 저는 제 안에서 묘한 해방감을 느낍니다. 500만 원은 값비싼 수업료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돌려받을 수 없는 비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남은 인생을 지킬 방패를 마련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웃게 했습니다. 이제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속았지만 끝내 무너지지 않았다고. 나는 돈을 잃었지만 더 큰 교훈을 얻었다고. 내 이야기는 경고이자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제 삶을 이어갑니다. 500만 원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같은 길을 걸을 누군가를 지켜주는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의 눈을 열고 한 번의 방심을 막아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노후와 일상도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